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종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26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경기가 전부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모처럼 하늘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5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SK와 KT, 수원, 그리고 두산과 LG, 잠실, NC 삼성, 라이온스 파크, 키움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롯데와 한화, 대전 경기 순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와 KT, SK에서는 산체스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KT에서는 쿠에바스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 5대0 KT가 SK에게 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쿠에바스 선수 13승이었고요. 산체스 선수는 5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KT가 1에서부터 산체스를 공략을 성공했죠. 1회 2점, 3회 1점, 4회 2점 산체스를 마운드에서 내립니다. 결승타는 문상철 선수였고요. 1회 무사 2루에서 3루수 키를 넘어갔죠. 바운드가 굉장히 큰 좌선상 2루타를 만들면서 이게 결승타가 됐습니다. 산체스 선수 5이닝 동안 8안타, 4사구 1, 삼진 5, 실점 5, 자책점 5입니다. 방어율 2.51까지 올라갔고요. 이어서 박민우, 박희수, 김택형, 정영일 선수가 이어 던졌습니다. KT 쿠에바스 선수는 6이닝 동안 안타 2개, 4사구 4개, 삼진 3개, 무실점 무자책이었습니다. 13승을 올렸고요. KT 외국인 선수 최다 승리죠. 기록을 세웠고요. 김재윤, 다음에 주건, 전유수 선수가 각 1이닝씩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쳤습니다. KT가 안타 8개, SK는 안타 단 3개를 얻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SK가 팀 완봉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를 보면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일단 쿠에바스 선수가 공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SK 선수들이 화요일날 경기를 하고 수목금토 4경기가 취소되고 5일 만에 다시 경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경기 감각, 선수들이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구나. 최정도 굉장히 좋았지만 또다시 좀 흐트러져 있다는 부분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타선에서 SK 타자들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그건 초반에 수비에서도 좀 나타났었어요. 경기에 SK 선수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SK가 4경기 후유증, 거기다 이제 산체스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됐는데, 산체스는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들어왔죠. 하지만 나머지 타선이 터지지 않았고, 수비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한동민 선수가 3회 오전 안타, 강백호 선수의 안타를 처리하는 장면 같은 것도 하나씩 조금씩 늦더라고요. 예, 스타트도 그렇고. 그래서 경기 안에 가라앉는다 그럴까요? 예,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에 젖어든다는 부분, 그러니까 경기 안에 쓱 가라앉는 부분이 조금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떠있는 상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2점 주고 1점 주고 2점 주고 5점 주니까 그냥 쓱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SK가 KT한테 팀 완봉패를 당하게 됐고요. 쿠에바스 선수는 6회까지 공을 던졌는데요. KT 입장에서는 쿠에바스 6회, 김재윤, 주건, 전유수 1이닝씩 던지면서 9이닝을 팀 완봉을 했으니까 투수 쪽도 거의 퍼펙트 했었어요. 3안타로 묶어냈고요. 쿠에바스 선수는 141, 142 무빙 패스트볼 계통,
오늘 굉장히 SK 타자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좀 특이했던 부분은 팔을 조금 내려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커브가 SK 타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우타자들이 한 127, 128 나오는데 이 커브가 타자 몸 쪽으로 달려든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타자들이 물론 4게임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쿠에바스의 커브도 시즌 초중반과는 좀 다른 그런 구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쿠에바스 선수가 정말 좋은 투구 보여줬죠. 2안타, 단 2안타로 묶어냈거든요. 그리고 몸쪽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쿠에바스는 거의 한 60% 이상은 바깥쪽에서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60에서 70? 그 정도. 거의 바깥쪽에서 우타자든 좌타자든, 좌타자는 몸쪽에서 승부를 좀 많이 했고요. 우타자는 거의 바깥쪽에서 승부를 좀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몸쪽을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항상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몸쪽 공을 안 쓰는 것도 몸쪽 공을 쓰는 것과 같다.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게끔 계속해서 타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몸쪽 공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바깥쪽으로 가다가 언제 쓰나 항상 많이 쓰던 공이니까 타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중요한 상황 4회에 한동민을 선두타자 볼넷 내보내고 정희훈 선수 병살 잡을 때 몸쪽 투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쓸까 고민하게 만드는 타자들한테 올까라고 만드는 부분이 어저께는 좀 느껴졌던 그런 쿠에바스 선수의 투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쪽을 많이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몸쪽을 안 쓰고 올까를 만들게 하는 것도 몸쪽을 쓰는 거다. 몸쪽을 잘 이용해서 원석기 게임 SK 타자들 가뜩이나 떨어져 있는 타격감에서 결국 승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는 어저께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타선에 대해선 뭔가 큰 경기를 위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정이 막히니까 전혀 타선이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맥도 좀 빨리 살아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동민, 로맥 포스트 시즌 큰 경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제 모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 반면에 KT는 1회에 2점 얻었을 때는 김민혁, 문상철 선수였어요. 오태권 선수 자리에 문상철을 넣었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문상철이 2번이라는 어떤 물음표를 갖게 하는데 그 자리만 딱 자리를 바꿨어요. 문상철로. 이게 대성공을 거뒀죠. 김민혁이 선수타자 볼넷 나가고 문상철이 쳤는데 3루수 쪽으로 바운드가 굉장히 큰 타구가 나오면서 2루타가 되죠. 그래서 도루에서 2루에 있던 김민혁이 홈에 들어왔고 폭투가 나와서 투수 보크를 합니다. 여기서 산체스 선수 보크가 나오고 강백호가 희생플라이로 2점을 뽑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점수는 3회와 5회였어요. 뭐 초반에 2점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다. 산체스가 1회에 마운드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2점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회에 준 점수는 좀 컸어요. 심우준 우전 안타, 김민혁 삼진, 그리고 도루에서 문상철 타석에서 문상철 중전 안타, 그리고 강백호가 안타. 그래서 한 점 추가됐고요. 4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경수부터 시작했죠. 박경수 우전 안타, 장성호 내야 안타. 이때 김성현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해서 박경수 선수가 1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찬스가 무산되는가 했는데 심우준이 우전 안타로 찬스 늘렸고요. 폭투가 나왔고 김민혁이 좌전 안타 치면서 2점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위 타선에서 시작했고 하위 타선이 찬스 만들어서 상위 타선이 걷어들이는
이 흐름, 이 두 번이 나왔고, 산체스한테 3회 1점, 4회 2점을 뺏는 순간 SK는 무너지고 말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위 타선이 살아날 때가 KT가 가장 짜임새가 있을 때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저께 경기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수 쪽도 투수 쪽이었지만 타선도 밑에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위에서 쓸어 담는 이 패턴이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지난 경기에서는 클린업 트리오, 그러니까 중심 타선에서 점수를 모두 내줬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하위 타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위 타선이 고르게 활약을 했고, 저는 무엇보다 사실 쿠에바스 선수가 호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선수는 심우준 선수였거든요. 오늘 심우준 선수가 좋은 수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유격수 땅볼도 굉장히 많이 갔죠. 3회에는 세 타자 모두 유격수 땅볼이었고, 병살 처리도 유격수 땅볼이었고, 굉장히 많은 유격수 땅볼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6회에도 1루에서 아웃은 못 시켰지만 굉장히 호수비를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심우준,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자, KT가 5강 싸움을 하는 그 지금의 상황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서 주전 유격수 심우준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장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KT는 중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야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NC와의 경쟁에서도 굉장히 조금은 더 이제는 경기 수가 좀 비슷해져서 이제는 지고 이기는 거에 따라서 서로가 보이게 됐어요. 지난 번에는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게임차가 3게임 차였죠. 서로 안한, 그래서 KT가 3게임을 더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지고 이기는 거에서 이제 계산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한 게임 한 게임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강철 감독이 굉장히 잘 자르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투수 부분도 미련 없이 그런 부분에서도 잘 맞아 돌아가고 있고, 불펜도 그렇고 타선도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KT가 훨씬 더 좋은 경기,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SK는 화요일날 승을 거두고 4게임을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게임에 나타났습니다. 타선도 투수도 뭐 이재원 선수도 마찬가지죠. 포수 이재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수비수들도, 그리고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KT가 천적 SK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두면서 NC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간격을 줄였습니다. NC가 졌기 때문에 동률이 됐어요. 5할에 복귀하면서 결과적으로 5위에 KT가 오르게 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두산과 LG. 두산에서는 이용찬이, LG에서는 켈리 선수가 등판을 했죠. 양팀 모두 8개 안타를 쳤지만 2대1로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타는요, 최은성 선수가 3회 2사 1루에서 자월 홈런을 만들어냈죠. 이게 역전 홈런이 됐는데요. 이 홈런이 결승타가 됐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11호 홈런을 뽑아냈고요. 후반기에만 홈런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찬 선수 좋았는데요. 홈런 한 방이 컸죠. 6이닝 동안 안타 7개, 사사구 하나, 홈런 하나, 삼진 넷, 실점 자책점 2점이었고, 권혁과 윤명준이 이어던졌고요. LG는 켈리가 6이닝 동안 5안타, 사사구 2개, 삼진 5, 실점 자책점 1점이었습니다. 13승을 기록하면서 13승 12패, 승이 1승이 더 많아졌고요.
방어율은 2.58입니다. 좀 더 이겨도 될 것 같다. 김대현 그리고 송은범, 진해수, 고우석이 나머지 3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은범 선수가 어저께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죠. 7회 위기였을 때 송은범이 큰 역할을 해줬다. 이 경기도 SK하고 마찬가지로 두산이 4게임을 쉬고 나와서 게임에 젖어드는 게 조금은 약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김지한 선수가 복귀해서 첫 타석이었죠. 7회 1사 1-2루였죠. 1사 1-2루 상황에서 정진호 선수 타석에서 대타를 나왔을 때 LG도 여기서 송은범 선수로 투수를 바꿨거든요. 이게 이 승부에서 김지한 선수가 1루수 인필드 프라이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경민 선수 2루 땅볼로 물러났거든요. 이게 두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찬스였었어요. 이 큰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은 한 점에 그치게 됐죠. 오늘 LG의 저항이 굉장히 좀 많았죠. 도루자도 있었고 2회와 8회 2번 있었어요. 정수빈 선수가 2번에 한 번은 도루 실패 그리고 주루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LG가 오늘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뭐 켈리 선수가 두산전 첫 승이라는 의미도 갖게 됐지만 최은성 선수, 지금 김현수 선수가 종아리 부상이라 그래요. 근데 뭐 큰 부상은 아니고 휴식 차원, 앞으로 큰 경기도 많이 남아있고 승차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김현수 선수가 결장을 해서 타선이 좀 바뀌었어요. 페게로 선수가 4번 올라가고 한 단계씩 올라오고 김용희 선수가 이제 7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았는데 최은성 선수가 김현수 선수 목을 해줬습니다. 2회에 선두타자로 나가서 안타를 쳐냈고 김민성 안타, 그리고 김용희가 좀 번트 미스를 2번 하면서 결국 점수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은성이 찬스를 만들었고 이게 3회에 그대로 넘어가요. 이영종이 1사 5에 볼넷 나가고 페게로가 삼진 먹고 최은성이 다시 3회 타석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투볼에서 몸쪽 직구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점이, 이 홈런 2점짜리 홈런이 결국 결승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한 점을 투수들 수비들이 지켜냈죠. 올해 LG 야구가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런 야구였어요. 한 점을 지켜내는 야구가 했고 최은성이 후반기 타점, 팀 내 타점 1위 그리고 팀 내 홈런 1위거든요. 그래서 최은성이 지난해 모습, 지난해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 홈런 장면은 지난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은성이 살아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장타력이 최은성 선수가 뭐 타율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지만 멀리 치는 부분에서 올해 좀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홈런을 좀 자주 치고 있다. 6개를 친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후반기에서 만 팀 네, 1위 6개. 어저께 홈런을 쳐서 7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 내 1위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은 되게 심플했어요. 홈런 한 방과 이 2점짜리 역전 홈런 한 방과 켈리의 호투 그리고 불펜 피처들이 마운드를 이어갔고 7회 승부처에서 송은범 카드가 성공을 했고 진해수와 고우석이 깔끔하게 나머지 이닝을 막아냈다. 이렇게 경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SK도 졌고 두산도 졌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과 기아로 넘어가죠. 자, 키움에서는 이승호가 그리고 기아에서는 강희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1회 경기는 어느 정도 키움 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1회 넉점이 났죠. 그리고 나서 메인닝 5회까지 메인닝 득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5회까지 10대 0 상황이 크게 벌어졌고 결국은 13대 3 안타 16개 볼넷 8개 얻어내면서 대승을 거뒀죠.
이승호 선수는 8승째가 됐고 강희준 선수는 2패가 됐습니다. 결승타는 1회 1사 2루에서 우익수를 넘어가는 2루타를 친 이정우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센즈 선수 28호 홈런을 2회에 만들어냈고 팀 내 경쟁자 박병호 선수도 31호 홈런을 7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승호 선수 오늘 6이닝 동안 4안타 4사구 2개 3진 셋 무실점 무자책이었고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조금 안 좋았죠. 6타자 상대에서 안타 하나 4사구 하나 3진 하나 실점은 돌리고 자책점은 하나였고요. 임규빈 오주원으로 이어졌고요. 기아는 강희준, 임기준, 홍건희, 박준표, 전상현 선수가 이어서 던졌는데요. 전상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실점을 했습니다. 13실점이었죠. 자, 키움과 기아. 저는 베이스볼 S를 하면서 가장 특이하게 봤던 건 센즈 2번이죠. 8월 달에만 5경기 정도 8월 달부터 5경기 정도 지금 센즈 선수가 2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앞선 경기들은.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를 1번으로 갖다 놓으면서 타선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정호가 치면 김하성이 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건창에 대한 1번 타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김하성에 대한 어떤 체력 안배. 확실히 2번에 들어가니까 김하성 선수가 여러 가지로 좀 막 뛰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센즈 2번이라는 카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은 뭐 크게 돋보이지는 않았어요. 결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제 경기, 오늘 경기에서는 센즈가 득점 찬스 만드는 데서 선봉, 그리고 홈런으로 쐐기, 이런 역할, 강한 2번 타자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1회였어요. 강희준 선수가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투수였는데, 서건창이 좌익수 프라이로 아웃이 되고 나서 센즈가 19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강희준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득점권 찬스를 센즈가 바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정우, 그다음에 김혜성, 이 연속 안타 치면서 2점 났고요. 이지영 선수 타구는 우익수 유재신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였는데 우전 안타, 그래서 2점, 그래서 넉점 나고 게임은 사실상 키움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수홍 선수가 이제 게임을 편하게 하게 됐고요. 2회에 센즈의 역할로 넉점 내고 2회에 다시 센즈가 선두타자 나와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거의 뭐 5대0이 되는 게임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강희준 선수도 마운드를 2회 안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센즈가 2번 들어가서 6타수 3안타, 타점은 하나였지만 득점 2개 올렸고요. 이정우 선수가 뒤에서 안타 4개, 타점 3개 올렸습니다. 글쎄요, 포스트 시즌이 되면 어떤 타선을 만들게 될지 키움이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2번 타자 센즈가 기아와의 마지막 경기,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승호 선수도 기아를 상대로 좋은 투구를 보여줬죠. 예. 어저께 경기는 사실 투수 쪽보다는 이 타선 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센즈를 중심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 왜 이런 타선이 되는지는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 선두권 3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승리를 하면서 승차가 줄여졌죠. 아직 승률 차이에서 두산이 2위지만 이제 승차는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두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NC와 다이노스 경기로 NC와 삼성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NC에서는 구창모 선수가 오랜만에 등판을 했고요. 삼성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번째 선취점은 구창모 선수가 먼저 주죠. 1회 시작하자마자 우당탕 2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점수 계속 갔고요. 원태희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투구 보이다가 5회, 6회 한 점씩 주면서 동점 허용하게 되죠. 8회 NC가 2점을 도망갔는데 8회 말 삼성이 7점을 내면서 9대4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안타 12개 치고요. 볼넷은 5개를 얻어냈습니다. 결승타는 이학주 선수가 8회 무사 2, 3루에서 원종현 선수한테 중전 안타 쳐냈습니다. 이게 결승점이 됐고, 오늘 홈런은 이원재 선수 8호 홈런, 러프가 19호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8회 석점짜리 홈런이었죠. 경기에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구창모 6이닝 동안 4안타, 4사구 3개, 삼진 5개, 실점, 자책점 2점, 선취점을 허용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좋았고요. 박진우 1이닝, 그리고 배재환 선수가 결국은 패전 투수가 됐어요. 실점, 자책점, 넉점이었습니다. 한 타자도 잡질 못했습니다. 원종현 선수도 뒤에 나와서 석점을 허용을 하게 됐죠. 원태희 선수 오늘 투구 좋았지만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6이닝 동안 7안타, 홈런 하나, 삼진 둘, 실점, 자책점 2점이었습니다. 달라진 원태희 모습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어요. 구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힘을 쓰더라. 좀 패기가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최지광, 장필준, 권호준, 우규민 선수가 이어던졌고, 권호준 선수가 4대2로 2점 뒤지고 있는 상황을 마무리를 했죠.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결국 역전을 했기 때문에 8회 말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양팀 원태인과 구창모의 투수전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양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게임을 재밌게 끌고 갔는데, 자, 8회 NC가 먼저 2점을 냅니다. 2사 후였어요. 장필준이 올라와서 모창민, 스몰린스키 삼진 잡았는데 노진혁 볼넷 주고 이원재한테 좌전 안타, 그리고 김성욱한테 볼넷 말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박민호한테 안타 맞으면서 2점, 2사 후에 2점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권호준이 올라왔고요. 자, 8회 말 공격에 들어갔을 때 마운드에 배재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는데요. 자, 올라오자마자 이원석한테 자월 2루타 맞습니다. 그리고 김원곤한테는 몸에 맞는 볼, 김동환 선수한테도 안타, 그래서 말루, 그리고 박혜민 선수한테 2루타 맞으면서 동점 허용하게 되죠. 그리고 2, 3루 만든 상황에서 원종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는데요. 자, NC 불펜 선수들 좀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아웃카운트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이제 게임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마운드에 올라와서 맞고 싶은 선수는 없지만 배지환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투구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멘탈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보였고, 일단 공 자체가 시즌 초반하고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럼 빨리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빨리 찾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더그아웃에서 벤치에서도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배지환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더라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지금은 공 하나하나, 아웃카운트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미끄러지면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저께 경기는 8회 그렇게 해서 2점을 이겨냈다면 불펜이 무조건 막아냈어야 된다. 그러면 좀 독하게 갈 수도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가웃이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했어도 좋겠다. 물론 배지환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던지는 모습을 봐서는 이미 경기 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투구 폼이. 그래서 좋은 공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 지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종현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이미 상황은 벌어져서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형식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 이게 KT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KT는 뭐 어느 정도 짜여있는 상황이지만 이강철 감독이 독하게 할 땐 좀 독하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근데 NC도 여기는 조금 더 강한 투수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흐름을 끊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지환이 나가고 원정현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야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을 때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뭔가 프로세스에서 충분히 배지환에 대한 느낌? 그래서 그 투수 하나가 없다면 뭐 배재환이라든가 김건태라든가 이제 2번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카드 하나가 없다면 박진우 선수를 좀 더 길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투수 스위치가 NC에게는 요즘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 가시죠. 롯데와 한화. 민병헌이 혼자 다 했네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이 경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8연패 중에도 민병헌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었는데요. 오늘도 민병헌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롯데에서는 서준원 선수가, 그리고 한화에서는 김희환 선수가 선발 등판했고요. 서준원이 4승째를, 김희환은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결승타 민병헌 선수가 4회 1사 1루에서 좌중간 2루타가 선취점이자 결승타가 됐고, 민병헌 9호 홈런 을 김범수 선수한테 7회 3점 쐐기를 바꿨죠. 그리고 윌슨 선수도 8회 말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윤철 선수한테 만들었죠. 12대0 LG가 대승을 거뒀고요. 롯데가 대승을 거뒀고요. 안타 13개 였고, 하나는 안타 3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볼넷을 또 8개나 허용을 하게 됐고요. 서준원이 5이닝 동안 던지고 2안타, 사사구 2개, 삼진 5개, 무실점, 무자책. 이어서 고효준, 진명호, 김원준, 김건국, 손승락 선수로 이어졌습니다. 진명호 선수만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자, 한화는 김희환 선수가 3과 3분의 2, 안타 3개, 사사구 1, 실점 2, 자책점 2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정락, 박상원, 안영명, 김범수, 박윤철, 황영국 선수가 나왔지만 결국 경기는 롯데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김범수가 5점, 박윤철이 넉 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경기는 롯데 민병헌 선수의 원맨쇼였습니다. 민병헌이 3번으로 들어갔는데요. 3안타 5타점이었고요. 그 앞에 정훈 선수가 찬스를 잘 만들어줬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훈과 민병헌 콤비가 굉장히 좋은 활약. 그래서 8회 7회 게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때까지 8점, 그러니까 4회 2점, 5회 1점, 그리고 민병헌의 석점 나올 때까지 6점이 결국 경기가 균형이 어느 정도 있을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 올린 6득점 중에 5점이 다 민병헌 선수가 올렸어요. 그래서 경기는 사실 민병헌이 만들고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8연패를 시원하게 끊어냈죠. 자, 반면에 한화는 또다시 무기력하게 지난 경기 타선이 굉장히 터졌었는데 다시 3안타로 묶이게 됐고요. 오늘 서준원 선수는 공이 굉장히 좋았어요. 삼진 5개, 5이닝 동안 5개를 뽑아냈으니까 뭐 거의 롯데 한화 타선이 기능을 못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경기를 모두 정리를 해 드렸고요. 오늘 밤 9월 9일 드디어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따가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26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따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